새말귀의 안내서 모습공식 제3강 모습공식 셋.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매일 혼자 스스로 일과를 잘 굴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른 이치로 매일 스스로 정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 변화가 오고 또
자기 살림이 됩니다. 꼭 지금도 일과를 굴리시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꼭 일과를 굴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할 차례는 124쪽입니다. 자, 124쪽이요. 지금 모습 공식을 하기 전에 모습 공식에 대한 말하자면 개요라고 할까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모든 것이 다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것이 다 내가 있다는 착각에서 일어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질 뿐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내가 없는데 항상 내가 있다라고 착각하고 거기에 머물고 집착함으로써 모든 괴로움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를 알아차리기 힘들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는가, 또 어떻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알게 되면 모든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파악하게 됩니다. 뒤바뀐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음을 분명히 이해하면 진짜 나를 되밟히고자 하는 열정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그 방편이 모습공식이란 말씀인 것으로 알아들었습니다. 모습공식으로 연습하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모습임을 관찰하게 되고, 관찰하면 멈추고 멈추면 통찰함으로써 지혜와 자비가 증장됩니다. 지혜와 자비가 증장되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마련되고 새말길을 저절로 굴리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제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것이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있다. 맞아면 계약, 개별적인 내가 있다. 또는 고정된 내가 있다. 또 독립적인 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착각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미 분별된 상태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있다라는 분별심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이 어떻게 전부 모순놀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점이 매우 중요한데, 제일 처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 모습 공식을 할 때 공부가 뭐냐? 모습 공식을 하게 되면 그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처음에 이제 눈으로 보는 이런 모습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슨 공부가 되랴? 이게 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 컴퓨터,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자꾸 하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또 모습 공식을 할 때도 처음에는 이 글귀를 인식을 하고 또 그 글귀에 따라서 하는 것만 해도 바쁘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가면 이 모습 공식을 실제로 어떻게 굴려야 제대로 굴리는 것이구나. 이것도 이제 터득이 돼요. 처음에는 마우스를 볼 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현각 거사님하고 송덕 거사님이 이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현각 거사님은 특히 처음이시고, 표 거사님은 이제 한 반년쯤 되셨죠.
1년 됐습니까? 1년 됐습니까? 예. 아이고 세월 빠르네. 어떻게 하느냐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 마우스에다가 눈과 마음을 딱 초점을 안 맞춰요. 그런데 본인은 이거 마우스 다 아니까 마우스라는 거 다 알지요. 아니까 마우스 안 봐도 알거든.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안 봐.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하는 거죠. 고정관념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소용이 없어. 모습 공식을 하는 것이. 그런데 이것도 처음에는 꾸준히 이것을 해야 내가 이거 모습 공식을 제대로 안 하고 있네 라고 느끼는 것이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다 웃지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이렇게 안 하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변한다 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하거든. 근데 이렇게 자기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지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그것을 자세히 보고 관찰을 해서 거기에서 멈추고 거기에서 통찰하는 이것이 습관이 안 돼 있거든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늘 뭘로 한다? 자기 고정관념으로 해. 우리가 그 오해라는 게 말입니다.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는데 만약에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나왔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있나 보구나. 안 나왔구나. 이러면 사실이죠. 안 나왔구나. 근데 자기가 이제 자기의 그 입장에서 자기 인연과 조건으로 된 걸로 막 소설을 쓰지요. 그러니까 어째서 어쩌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소설 쓰지 마 이렇게 하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평소에 제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까지는 아니고 제대로 보고 관찰하고 또 자세히 보고 이것이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처음에 이 모습 공식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가 그래서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진짜로 딱 보기 시작을 하면 실제로 그것을 관찰하는 그 힘이 생기면은 어떻게 되느냐? 진짜 재밌거든요. 진짜 재밌어요. 공부가 진짜 재밌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설사 화가 나더라도 화나는 걸 어떻게 한다? 자세히 관찰을 하게 되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 화가 나면 화 나는데 그냥 거기다가 석유 더 뿌려갖고 확 붙어버리죠. 화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를 일단은 봐야 되는데 안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생들이 자세히 안 보는 것이 아주 선수예요, 선수. 그러다가 이 모습 공식을 시작을 하면서 그것을 자세히 보라고 하니까 자세히 보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여기 한번 봅시다. 그 모든 것이 다 내가 있다는 착각에서 일어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다 하면 사라질 뿐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만약에 내가 생각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기쁘거나 좋다거나 싫다거나 할 때 거기에 내가 없어요. 몸뚱이를 내라고 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내라고 할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생각과
생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자리를 찾고자 하는 것인데, 그 생각이다, 또 몸뚱이다, 이런 것이 나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뒤바뀐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늘 하는 내가 있어요. 하는 내가 늘 있다가 보니까 그 상대되는 것이 늘 진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는 자가 없으면 화를 만약에 낸다 이렇게 하면 화를 내는 자가 없는 것이죠. 그럼 화가 어디로 가나? 화는 인연과 조건 따라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다음에 사라질 뿐이에요. 거기에 화를 내는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화를 내는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화가 뭐가 된다? 내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고 꽉 붙들고 안 놔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제로 거기에 내가 없는데 항상 내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거기에 머물고 집착함으로써 모든 괴로움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를 알아차리기 힘들다는 게 문제입니다. 알아차리기 힘들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는가? 또 어떻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알게 되면 모든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파악하게 됩니다. 뒤바뀐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음을 분명히 이해하면 진짜 나를 되밟히고자 하는 열정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박원경 쌤, 우리가 왜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까? 무지에서. 또 무지라는 것이 무슨 말이죠? 그렇죠. 가짜를 진짜로 알아서 거기에 머무는 것이 무지입니다. 가짜를 진짜로 알아. 그러니까 말은 간단한데 이게 간단한 이치가 아니지. 그래서 또 어떻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에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무지만 놓으면 되죠. 뒤바뀐 생각은 놓으면 됩니다. 자, 뒤바뀐 생각으로 고통에서 빠져들게 되었고 뒤바뀐 생각을 놓으면 거기에서 벗어난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요. 그 뒤바뀐 생각이라는 것은 뭐 아상일 그 수많은 뜻이 내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지? 무지에서 뒤바뀐 생각으로 가짜를 진짜로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지? 가짜를 가짜로 알면 돼. 그죠? 가짜를 가짜로 알면 돼요. 이것이 뭐다? 그래 되면은 모든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파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동윤 거사님, 모든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상대성, 절대성의 그림체라고 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연기와 공성에 의해서 연기와 공성이 딱 되는 거죠.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다음에 사라져. 그러니까 그것은 그 모습의 본성은 뭐다? 공성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그래서 파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을 사실대로 안다는 뜻이죠. 이것이. 그래서 뒤바뀐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음을 분명히 이해한다. 이것이 또 중요한 그 대목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윤회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
뒤바뀐 생각으로 이것이 지금 계속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뒤바뀐 생각을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는가? 자,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저기 송창원 씨, 뒤바뀐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으면 분명히 이해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뒤바뀐 생각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것을 열심히 다른 말로 하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연기와 공성. 또 다른 말로 하면 공리에 요달하면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뒤바뀐 생각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그 이치, 바른 이치, 그것을 정확하게 내가 안다 이 말입니다. 1차의 모든 모습이 말하자면 헛것이다, 환이다, 또 비었다. 그것을 환하게 내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 아,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은 다 가짜구나. 진짜 나는 불생불멸이고 시작과 끝이 없고 모습이 없는 진짜 나구나. 그것이 진짜 나구나 하는 것을 되밝히고자 하는 열정이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자, 우담씨, 진짜 나를 되밝혀야 되겠다. 왜? 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는 나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또는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이런 자기의 그게 있을 거라. 전부 자기가 여기에 공부를 하러 오게 된 그 이유지요. 이유입니다. 그러면 진짜 나를 밝히려면 어째야 되는데, 이런 그 공부에 대한 개념이 머리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자면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각과사님, 공부를 하는데 그냥 무작배기로 공부하는 게 아니죠. 무작배기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공부가 방향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모습공식을 하면 그 방편이 모습공식이란 말씀인 것으로 알아들었습니다. 모습공식으로 연습하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모습임을 관찰하게 된다. 자, 모습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육근, 아니 비설신이. 육근의 대상이 되는 육진경계, 색성향 미촉법, 또는 육식, 시각현상, 청각현상, 지각현상, 또 감각현상, 이렇게 그것이 전부 뭐냐 하면은 모습이거든요. 모습. 다른 말로 하면 나와 세상, 나와 세상, 그 나와 세상이 전부 모습이라는 겁니다. 표고사님, 예. 모습이 나와 세상이 전부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뭘 세상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네. 세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뭘 세상이라고 합니까? 모든 모습들로 세상을 안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똑 떨어지는 답이 아닙니다. 자, 성덕과사님, 우리 지금 세상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하고 있지 않냐고요, 지금요. 나는 내가 뭐 몸뚱이 나라고 했든지, 내가 뭐 인식이 나라고 했든지, 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라고 했든지, 무엇이든 그 나라고 하는 것은 한번 붙잡아 볼 수가 있는데, 세상, 뭘 세상이라고 하냐 이 말입니다. 뭘 세상이라고 해요? 우리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이 무엇이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지요? 질문해 볼 수 있지요? 내가 몸담아 살고 있는 세상이 도대체 뭐야? 세상이, 어떤 것이 세상이야? 어떤 것이 세상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말이 칵 막히죠. 말이 칵 막혀요. 아, 내가 세상에서 멀쩡히 살고 있는데 무엇을 내가 세상이라고 하는지를 모르면 어디서 살고 있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현각거사님 어떻습니까? 현각거사님도 세상살이 하신다고 힘드시죠?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네. 무엇을 세상이라고 합니까? 내가 사는 데가 세상한테. 내가 사는 세상이요. 내가 사는 세상, 그 세상이 무엇인데요? 어딘데요? 세상이 무엇입니까? 이 불교 공부는, 이 부처님의 공부는 어떤 공부냐면 모든 사람들이 의뢰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도 되돌아 질문을 하지를 않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해서 그거를 풀어나가는 것이 불교 공부예요. 말을 하자면 이거지요. 내가 뭐지?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내가 뭔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없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뭔가? 그렇게 해서 그 나를 찾아서 정말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지요. 자, 내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이 무엇인가? 이렇게 안 물어봐요. 그냥 살아버려. 삶이 무엇인가? 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다 나고 죽고 하니까 생긴다는 것이 뭔가? 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안 물어봐. 엄마 뱃속에서 났으니까 그냥 나는 것이고. 그럼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요새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제 많이 그거를 이제 얘기도 많이 되고 그러던데, 외국의 어떤 교수님은 죽음에 대한 강의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으시대요. 그분 책도 다 봤는데, 근본적인 우리의 그 본래 성품 자리는 건드리시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품 자리에서 낮춘 우리의 몸, 인식, 생각, 여기에서 뱅뱅뱅뱅 이렇게 강의를 하시던데, 이 부처님 법은, 우리가 공부하는 이 상승법은 일체의 모든 모습, 나와 세상의 이것의 바탕자리, 본래 진짜 나, 허공으로서의 나를 되밝히는 공부거든요. 저기 무영아, 세상이 뭐라고 했지? 육군을 통해서 만나는 육경. 네. 부처님이 딱 그 경전에 얘기를 해 놓으셨어요. 육근으로 육진 경계를 보지요. 육근으로 육진 경계를 봐요. 그러면 이제 육식이 생기죠. 그러면 육근과 육진과 육식이 세상이다. 그 외에는 없다.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이 말씀이. 그러면 나는 이때까지 내가 따로 있고 세상이 따로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맨날 질문을 하기를, 아이고, 이 세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늘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 세상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결국
육근, 육진, 육식이라고 하면 세상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지요. 어떤 나요? 어떤 나요?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의 묘용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공부를 하는데 이런 것이 처음에 그 말하자면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되는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몸뚱이를 나라고 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나라고 하면 내가 따로 있고 그 상대인 세상이 따로 있어. 내가 세상에 있는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육근으로 보는 육진 경계, 이것 외에는 세상이라는 것이 없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경전에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여기 육근으로 하는 일처의 모든 것이 그냥 세상인 것입니다. 그 세상하고 내하고 떨어져 있나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곧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정말로 잘 조화롭게 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이동현 거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나는 잘 꾸려야 된다. 그렇죠.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허공으로서의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 정말 이 세상을 잘 평화롭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진을 이제 수행을 깊은 산속에서 수행을 이제 열심히 하시는 그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이 평화로워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은 바깥 다 하시는 거죠. 그 깊은 산속에서 하시지만, 그래서 그래 이제 저녁에 그 OBS인가 거기에서 영적인 세계라고 해서 하는 그 TV를 그 프로그램을 해서 그걸 보니까 다른 거는 그렇게 뭐 별로 뭐 그거는 없던데 한 가지요. 한 가지가 그 사람의 행동과 장기를 이렇게 이식을 했는데 그 장기를 받은 사람이 갑자기 사람이 변해버린 거예요. 변해서 이분이 여자분인데 남자분 47세 된 목수의 뭐 간을 이식했다든가 뭐 심장을 이식했다든가 하여튼 그랬어요. 장기를 이식을 했는데 갑자기 이분이 목공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냥 막 근데 저절로 잘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간을 이제 그 장기를 이식하고 나서. 그래서 DNA가 이 여기에도 말하자면 그 장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그것이 다시 유전이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어저께 그걸 봤는데, 그래서 그걸 가만히 보면서 무령거사님한테 제가 그랬죠. 자,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해. 허공으로서의 나다. 허공으로서의 나다. 허공으로서의 나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말하자면 걸어간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본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이렇게 새말귀를 하고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모습 공식을 자꾸 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나요? 이 뇌의 기관, 모든 기관들이 바뀌겠죠. 무형화 가능할 것 같냐? 나 어제 가만히 보면서 그 생각이 떡 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바뀌면 나중에 이것이 맞아 유전자로서 유전자에
이게 적혀가지고 공부하는 그게 적혀가지고 이렇게 유전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그 프로를 보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공부하는 것이, 이 수행하는 것이 자기만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이게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어제 그걸 보면서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모습 공식을 하게 되면 첫째는 공부가 뭐지? 공부가 뭔가? 방향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두 가지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 공부가 뭔가? 공부가 뭡니까? 공부가 뭡니까? 김정혜 보살님 지금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공부가 뭡니까? 공부가 뭐예요? 진짜 나를 찾는 거지요. 되밟히는 거지요. 나의 성품을 되밟히는 것이 공부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디서 왔냐? 어디로 가냐? 세상이 어디서 왔냐? 어디로 가냐? 이것을 되밟히는 거예요. 내 성품을 되밟히는 것이 공부예요. 근데 누가 공부하냐? 누가 공부하냐? 누가 공부합니까? 송창훈 씨 누가 공부해요? 내가 어떤 내가요? 내 성품짜리가 하는 겁니다. 공부라는 것은 내 성품을 밝히는 것이고, 누가 공부하냐? 성품이 공부하는 겁니다. 몸뚱이 내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있다. 고정불변한 내가 있다. 개별적인 내가 있다. 이 나라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생멸하는 마음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성품을 되밟히고, 공부가 그런 거지요. 뭐 수행이라고도 해도 되고 정진이라고도 해도 되고, 깨달음이 내 성품을 되밟히는 것이 깨달음이니까. 그래서 공부가 뭐냐? 누가 공부하냐?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할 건가? 이거거든요. 크게 나누면은 어떻게 공부하느냐? 지혜 있는 방편을 가지고 성품을 되밟히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요, 지금. 그래서 공부가 뭐냐? 누가 공부하냐? 이것을 스스로 자기가 깨닫게 해주는, 또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모습공식입니다. 모습공식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걸 잘 할 수가 없지요. 처음부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습관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이렇게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꾸준히 그냥 신심, 직심, 뚝심이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하는데, 정말 뚝심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저번 시간에 그 일요일 날 제가 휴지통 이야기 했지요. 이 휴지통 이야기가 우리가 공부하는 데도 그렇고 생활하는 데도 그렇고 모든 곳에 휴지통 이야기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휴지통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이 인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까짓 그거에서 뭐 공부가 되겠냐 이렇게 이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 눈으로 보는 것 중에서 제가 이제 우리가 벌써 이게 9년이 됐는데,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마우스가 있는데 이 마우스가 지금 고정이 돼 있죠. 어떻습니까? 뭐 마우스다, 책상이다, 뭐 사람이다, 뭐 선원, 뭐 이런 뭐 전등이다. 이 선원에 있는 모든 그것, 뭐 장이다, 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내 눈으로 보면 뭐가 돼 있다? 고정이 되어 있거든. 표고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고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게 당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새말기 시스템을 처음에 공부를 이제 하신 선배 도반님들하고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할 수 있겠냐 했을 때 그때 이제 나오는 것이 물을 끓이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지요. 또 바다에 가면 파도가 이렇게 치지요. 그런 걸 보면 변하는 거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변한다라는 것이 잘 안 보입니다. 우담씨 요거 변하는 게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실은요. 근데 요거를 딱 들고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야 이게. 근데 딱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는 겁니다. 내 눈이 급수가 전자현미경이라면 이것이 어떻게 보일까요? 이 모양으로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그 정도 되면 변한다라는 것은 그냥 누워서 떡 먹기야. 누워서 떡 먹기예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는 이게 변하는 게 안 보여. 근데 이제 이걸 지금은 빨간 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 이제 전원을 끄면은 이게 꺼버리지. 없어지죠, 빨간 불이. 그럼 처음에는 그걸 변한다라고 생각을 안 하지요. 전원이 꺼졌네. 이렇게 하지. 그걸 변하네. 이렇게는 안 보일 겁니다. 그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각 교사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어리둥절 하시거든요. 지금 우리 이 말하자면 선언의 공부 방식이 그렇죠? 어리둥절 하셔요. 지금 오다미만 해도 1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요. 지금 알아듣는데 현각 교사님은 어리둥절 하거든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모습 공식을 하나? 어떻게 모습 공식을 하나? 무용보살님 어떻게 모습 공식을 해야 됩니까? 현각 교사님한테. 시키는 대로 꽂으면 3년, 5년이 넘으면 그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냥 믿고 꾸준히 그냥 하시라고.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믿고 꾸준히 그냥 해보라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자기의 체험이 없으면 모든 게 말마디라는 뜻입니다. 저 심신보살님이 처음 오셨을 때 제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심신보살님 여기 와서 처음 왔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됐거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밥을 같이 다 먹으러 갔는데 그 시래기 그거 밥 먹으러 갔는데 그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건물에 그걸 뭐라고 하나? 타일 말고 대리석
대리석으로 겉면을 이렇게 외장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 자꾸 탁탁 치면서 뭐라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변하고 헛것이냐고 이것이 어떻게 변하고 헛것이냐고 그 대리석이 번듯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변하고 헛것이냐고 제가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탁 느낀 게 뭐냐면은 아, 이렇게 책상이다. 지금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변한다 헛것이다 라고 이게 말하자면 생각하기가 매우 어렵구나.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요. 요새는 안 그러실 것 같아.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 그 대리석이라는 것이 그게 대리석으로 나타난 게 아니죠. 그렇죠. 그 대리석이 말하자면 그 대리석이 이렇게 생긴 그 과정이 있단 말이죠. 재료가 있고 과정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생겼으니까 세월이 가면서 지금도 풍화작용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자꾸 풍화작용을 해서 나중에는 시간과 공간이 흐르면은 그것이 이제 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지. 이론적으로 물질이 그렇게 변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지. 말하자면 대리석을 딱 보고 아 이게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네 이렇게 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각 거사님이 우다미도 그게 어렵지 않나요? 우다미도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고정되어 있는 것이 변하고 헛것이라는 것이 매우 어렵다 라고 한 것 같아. 그런데 우리 눈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다. 거기에 이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냥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보고 있는 책상, 내가 보고 있는 저 사람, 내가 보고 있는 이 색깔, 내가 보고 있는 이런 모든 물체들이 어떠냐 하면은 저것이 실체가 있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딱 그 생각에, 뒤바뀐 생각에 딱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책상이 요 칠판이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일 뿐이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그 사진을 보니까 사람이 그거는 무엇으로 본지 모르겠어요. 어떤 그 기기로 봤는지 모르겠는데 바이러스도 좋은 바이러스가 있고 그죠? 이익이 되는 바이러스가 있고 우리가 바이러스 없으면 못 산다면서요. 그 사진을 딱 보니까 사람 형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이러스 덩어리예요.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없으면 이런 피부나 뭐나 이런 것이 유지를 못 한다고 해요. 이렇게 유지가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정말 어떻게 생각을 하면 별 볼 일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의 인연과 조건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보는데 이 사람이 보면 되게 예뻐 보여. 근데 저 사람이 보면 미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똑같은 사람을 놓고 전부 자기 인연과 조건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이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고 있다. 나의 인연과 조건이 바뀌면 이 물체가 어떻게 됩니까? 빛깔이죠. 역시 다 바뀌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 되죠.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거는 누가 바꾼다고요? 누가 세상을 바꿔요? 내가 바꿉니다. 이 불교의 이치는 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질서정연, 조리정연해서 이치가 딱딱 맞아 떨어져서 정말로 무릎을 치고 또 치죠. 지금 내가 보는 세상은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나타고 있는 세상이에요. 나 인연과 조건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우리 뭐 맨날 이 세상에 싸우고 사람들이 세상 안 바뀌잖아. 비슷한 어병끼리 모여서 보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현각거사님, 지금 현각거사님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현각거사님이 살고 있는 이 세상만 있을까요? 있을까요? 그럴까요? 아니겠죠.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뜻을. 모습 공식을 하시면 좀 많이 그런 데서도 깊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세상,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삶,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생각,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감정,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듣는 소리, 감각, 이런 모든 것이 나의 인연과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면 다르겠지요? 그것을 내가 그 이치를 알아야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요. 너는 나를 따라라. 이러면 깃발 들고 막 안 따라온다고 난리치지요.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부부, 또 자식. 나는 내 인연과 조건이고 상대방은 상대방의 인연과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 인연과 조건이 달라서 얼마든지 하나의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두 공식을 자꾸 하게 되면 정말로 깨달아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제일 좋은 게 누굽니까? 제일 좋은 게 누굽니까? 본인이 제일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나는 내 인연과 조건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인연과 조건으로 이렇게 하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이때까지 뭐 밖에 몰랐다? 내 인연과 조건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내 인연과 조건의 틀 안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전부 다 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건 내 인연과 조건이라는 겁니다. 내 인연과 조건을 벗어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송창원 씨?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 인연과 조건을 벗어나는 방법이요. 내가 내 인연과 조건을 벗어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벗어나냐고요. 내 인연과 조건 속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내 인연과 조건을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고요. 어떻게 해야 내 인연과 조건을 벗어나느냐고. 내가 있다는 생각이 같지 않아. 그 정도 갖고 안 되는데요. 또 모습 공식. 또 모습 공식을 왜 하는 것입니까? 예, 예. 공리에 요다라는 겁니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내 인연과 조건에서 벗어나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것입니다. 현각 고사님 이해는 되시죠? 말은 좋은 말이죠. 말은 좋은 말인데 실제로 행하기는 좀 어려워. 그러나 안 하면 자기만 손해. 자기만 손해. 내 인생은 누가 가꾼다? 내가.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에요. 남한테 내 인생 맡길 겁니까? 못 맡겨요.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 그 새말기 모임에 그 능음경에 그 나오지요? 맨날 부처님 자기가 저기 안난존자가 부처님이 자기한테 삼매도 주고 깨달음을 줄 것이라고 내시봉했잖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4000시간이시고 그럴 줄 알았는데 뭔가 마음이 말하자면 따로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모르고 이때까지 그렇게 헤매었다고 그렇게 말이 나오죠. 그 말이 뭡니까?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살아요. 현각 거사님이 밥을 자셔도 현각 거사님이 자셔야 되고 똥을 넣어도 현각 거사님이 똥 넣어야 돼요.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내 인생을 내 삶을 남에게 맡긴다?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똥 누는 것도 내가 똥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내 삶을 남에게 맡겨요? 근데 이 점이 매우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내가 살고 내가 죽는다. 내가 주인이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는 주인 노릇을 안 하고 맨날 종 노릇을 하는데 아주 이력이 나 있어요. 종 노릇을 그만두는 공부입니다. 이것이. 망심에 휘둘리는 뒤바뀐 생각에 종 노릇하는 것을 그만두는 공부예요. 그래서 이 생에 지금 사람 몸 받았으니까 사람 몸 받고 백봉 선생님 같은 눈 밝은 선지식 만났을 때 어떻게 된다? 쫑을 내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비리비리 하다가 가면 안 된다고. 쫑을 내고 가야 된다고. 그래야 다음 생에 가서 내가 이런 공부를 했지라고 생각이 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